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방입니다. 2020년 1월 16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7.07포인트 0.7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36포인트 1.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67,000원이나 찍었습니다. 제가 사상 최고가 61,000원을 돌파를 이때 제가 상투를 하겠죠. 단기 상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틀 모양입니다.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보인다면 할 줄 알았는데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불안해 보입니다. 61,000원 돌파를 하지 마라. 제발 좀. 외국인이 110만 주 샀습니다. 기관이 68만 주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립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해.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주식이냐? 다른 주식도 올려라. 제발 좀. 61,000원 상투 맞게 해다오. 너무하다 진짜. 36,000원, 37,000원짜리가 61,000원까지 갔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떨어집시다. 삼성전자.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테마주죠. 이낙연 테마주. 어제 이낙연 총리 친동생이 SM 남선알미늄 모의사인 SM에 고문으로 아직도 있다고 하여 어제 장중 27% 찍고 오늘도 장중 8% 아침에 찍고 2%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어제도 34,000주 오늘도 30,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뭉텅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7만 주 오늘 팔았습니다. 남선알미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 11월 달에 이낙연 총리, 전 총리 친동생이 사표를 냈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남선알미늄은 모의사인 SM그룹의 고문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단기 끝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정치 인맥주보다는 정치 테마주에서 정책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책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3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책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맥주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다만 안철수 정치 인맥주 빼고는 다 그만둬야 합니다. 참고로 안철수 씨가 19일날 오늘 목요일이죠. 일요일날 귀국한다 합니다. 귀국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1월 19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안철수 관련주들이 좀 무더기 폭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장중이라도 폭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안철수 관련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GSE, 써니전자, 까뮤 ENC, 오픈베이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한 종목은 하지 마시고요. 요거 까뮤 ENC 있네요. 까뮤 ENC 단기 급등했습니다. GSE 차트 보시고 상승폭이 작으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GSE, 써니전자, 까뮤 ENC, 오픈베이스 이게 전부 다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안철수 관련주. 자, 까뮤 ENC 보겠습니다. 까뮤 ENC 안철수 관련주. 오늘 2% 캡 상승 출발하여 점점 상승폭 확대하다가 오후 3시 4분에 1,165원 상한가 찍고 종가는 19% 수직 폭락했습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2,300주 샀고 외국인이 35,000주 샀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까메오 ENC는 박스권 상태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날 거라고 한 달 전에 1차 매집됐고 이때 말했을 겁니다. 1월 14일 날 말했을 겁니다. 이때 상승폭이 작은 종목 사라고 결론적으로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때 1월 14일 날 1445원짜리 종가가 1900원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단타를 했어야죠. 까면시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위험해 보입니다.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위험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오래간만에 3% 상승입니다. 3% 상승. 장중 4%까지 찍었습니다. 현대차 기관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이 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주당 몽땅 샀습니다. 외국인은 5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 차트입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는 대로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가 2013년도 27만원짜리가 2018년도 11월 20일날 9만원, 9만 2천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14만원까지 찍은 다음에 또 쫙 빠집니다. 저저점은 지키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11만 8,500원. 현대차 좋은 거 다 알 것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얘들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장기 투자 하신다면 떨어질 폭 잡고 매수하셔도 수익이 날 겁니다. 가격은 한 11만원 근처에서 사시면 되겠네요. 이 종목 망하진 않을 거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하늘 바이오 판마가 6% 폭락했습니다. 일비스 볼까요? 일비스 오늘 5% 캡 상승 출발하여 장중 19% 9시 40분에 찍고 종가는 8%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일비스는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일자리 관련주. 외국인이 180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이 17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이 4일 연속 팔고 있네요. 일비스는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메가 MD, 사라멘 HR, 메가스타드 이런 애들이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일자리 관련주인 일비스 장중 폭등률을 살펴볼까 합니다. 총선 정책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자리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1호 공약을 내세웠죠. 와이파이 어제 머큐리, S넷 이런 애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관련주 머큐리, S넷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정책주가 살 수 있는 거 일자리 관련주 메가스터디, 메가MD 그 다음에 일비스, 사라멘 HR 이런 애들. 자, 일비스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나무무 경영 아카데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장에서 전문화된 교육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종속회사인 미래넷이 보유한 우수한 이러닝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윌비스 모 회사가 메가스터디입니다.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메가MD 모 회사가 메가스터디입니다. 윌비스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비스, 메가MD, 메가스터디 이런 애들 이왕 메가MD에서 볼까요? 메가MD는 메가스터디에서 분할된 자회사입니다. 메가MD는 의학, 치의학, 교육 입문서 합격 약학대학 전문 자격시험, 법학 적성 검사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하네요. 그 다음에 메가MD가 콘텐츠 제작 전문사 이스케치의 콘텐츠 제작 부분을 영업 양수했고요. 양도가 아니라 양수입니다. 샀고요. 콘텐츠 제작 유통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메가MD, 윌비스,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사람인 HR도 깁니다. 일자리 주식 윌비스 차트 보겠습니다. 윌비스 차트입니다. 2012년도 10월달 4,500원 또 2017년 1월달 4,200원 전고점이라 상수를 돌파 못했죠. 쌍봉인가요? 저는 차트 이름을 잘 모릅니다. 왜냐 저는 경험에 의한 주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1990년도 3월달이라 그때는 서점에 주식책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을 때라 저는 차트 용어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경험에 의한 말씀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설명할 때 봉 이름도 말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대강 흐름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트 분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큰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상투죠. 이게 쌍봉 같은 거죠. 자, 2014년 11월달 12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찍습니다. 또 쫙 뺍니다. 전저점 지지를 하면서 근처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이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하고 아까 아침에 그 무료 와이파이 그 관련주들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 관련주는 머큐리, S넷 이런 애들 일자리 관련주는 방금 말씀드렸죠. 윌비스, 메가MD, 사람인 HR, 메가스터디 이런 애들 지금 바닥에서 1,000원 잡읍시다. 1,000원짜리가 1,800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좀 더 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이제 정책주가 움직임을 나타낼 때입니다. 인맥주는 위험해 보입니다. 서원은 인맥주입니다. 남산 알루미늄과 더불어서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서원 이날 상한가 찍었습니다. 제가 이때 상투를 하겠습니다. 4,530원 돌파 못할 것입니다.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4,530원이 상투다고 1월 10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만나 틀리나. 이것은 인맥주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이 5,000주 샀고 기관이 1,000주 샀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발밤이가 찍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게임 셋입니다. 인맥주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서원이 아무리 이낙연 테마주로 하더라도 끝나야 합니다.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입니다. 안철수 인맥주입니다. 안철수 인맥주. 오늘 5% 10시 8분에 상승 찍고 12시 반에 12시에 마이너스 7%까지 나왔습니다. 종가는 3% 하락 축소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31,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39,000주 팔았습니다. 써니전자는 대표적인 안철수 인맥주입니다. 안철수 인맥주. 얘도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아, 맞아. 일요일 나오죠. 내일 한바탕 하고 그만둬야겠죠. 내일 한바탕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한바탕 하고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안철수 씨가 정확히 교구합니다. 한창은 북한 관광 관련주였습니다. 펜시사 엔터프라이즈와 더불어 북한 관광 관련주 한창. 오늘 4%밖에 장중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눌림주가 있습니다. 눌림. 한창 이 종목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냥 이제 정부가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사야 합니다. 외국인이 30만 주 팔고 어제 40만 주 팔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어제도 24,000주, 오늘도 51,000주 샀습니다. 한창을 계속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창은 북한 관광 테마주입니다. 북한 관광 테마주. 펜시사 엔터프라이즈와 더불어서 북한 관광 테마주입니다. 상승폭도 거의 없습니다. 상승했긴 했지만 더 가야 합니다. 최소한 4,200~300원까지는 가야 하기 때문에 더 가야 합니다. 한창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눌림 주더라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한창은. 뉴스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한창. 북한 관광 뉴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첼시스 볼까요? 첼시스. 자, 2% 캡 상승 출발하여 11시 한 50분경에 수직으로 일자로 서면서 VI 발동되면서 장중 25% 상한가 근처까지 찍고 종가는 19%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3,000주 샀고요. 외국인이 27,000주 샀습니다. 첼시스 좀 보겠습니다. 중국 폐렴, 사람감 전염 우려. 슈퍼 전파 경고가 나옵니다. 중국 집단 폐렴, 사람 간, 인간 대 인간 간 전염 가능성. 그것 때문에 오늘 첼시스, 파루, 질바이오 같은 이런 중국 폐렴 관련주들이 오늘 무더기 폭등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폐렴의 원인을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증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사람과 전염 가능성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때문에 중국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춘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대이동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첼시스, 파로, 젤바이오 같은 애들이 오늘 무더기 폭등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오, 첼시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900원짜리가 5,500원 찍고 또 눌림 준 다음에, 아니 쪽 빠진 다음에 정고점에서 지지하면서 4,6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삼성전자 61,000원 돌파를 하면 저 망신당합니다. 남선알미늄 위험해 보인다 했습니다. 끝내야 합니다.
까메유엔시 얘도 이제 많이 올랐네요. 까메유엔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갔기는 했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매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애들 둘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에서 출발하여 11시 반경에 20분경에 수직으로 일자로 VI 걸리면서 세우면서 완전히 일자로 세웠죠. 뾰족하게 세우면서 장중 16% 찍고 종가는 6%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났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전부 다 합병한다 했습니다. 합병. 외국인이 12만 주 팔고 기관이 4만 8천 주 팔았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병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병은 주주들이 원한다는 조건으로 성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서정진 회장이 말했던 것이고 회사 측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을 합병 기대감으로 세 종목이 동반 폭등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2017년도 9월달 32,000짜리가 15만원까지 갔습니다. 한 250% 해먹고 쫙 뺍니다. 전저점 붕괴 약간 하면서 35,000 찍고 이제 55,000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역별 상태에서 지금 정배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주가를 올려보겠다. 그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도 차트는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18,000짜리가 10만원까지 갑니다. 무려 3달 만에 10만원까지 갑니다.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450% 됩니다. 또 쫙 뺍니다. 그동안은 계속 쉽니다. 그러다가 오늘 역별 상태에서 정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도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주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합병 목적이, 합병하겠다는 시도하는 목적이. 그 다음에 HLB 보겠습니다. HLB 6% 하락 출발하여 9시 21분 짝보 앞으로 축소하다가 다시 또 하락폭 커지면서 종가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5일 연속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22만 주 팔았습니다. 어제 HLB 시간의 단일가 하한가 쳤습니다. 10% 하한가. HLB 세면과도 시간의 단일가 하한가 쳤습니다. 어제. 그 이유는 뉴스 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한방. 리보세라닙, 즉 아파트닙, 옛날 이름 아파트닙, 리보세라닙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 엘리바의 알렉스 김 대표가 니보세라닙을 위암 4차 치료제로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차 치료제로 하면은 시장 규모가 당연히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시간에 다니까 한가를 쳤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진양권 회장이 또 홈페이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아직까지 3차나 4차 치료제와 관련인에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 시장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죠. 이것은 진양권 회장의 말입니다. 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양권 회장의 말은 다 장난을 하는 것이다. 말장난. 미국 자회사 엘리바 알렉스 김이 이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4차 치료제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해봤자 이게 FDA 미국 허가 신청을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진다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시장성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저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저는 99% 생각한다 했죠.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냐 HLB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종목은 세력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폭락의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FDA 미국 판매 신청 해봤자 통과될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진다. 이미 다국적 제약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빠진다. 그리고 선반영 되기 때문에 빠진다. 주가는 현재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빠진다. 자, 그래서 반응이 온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종목 폭락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똑같은 이유로 어제 장 끝나고 시간이 다니까 하한가 마감했습니다.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파루 볼까요? 파루. 아까 첼시스 말씀드릴 때 똑같습니다. 중국 폐렴 관련입니다. 중국 폐렴 관련주. 장기간 하락하다가 중국 폐렴으로 주가를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이런 관련주 단발성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MD. 아까 일비스 할 때 메가MD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라고. 일비스, 메가MD, 사라멘 HR 이런 애들이 일자리 관련주. 총 국회의원 선거 4월달 정책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또 한 종목 아까 다 했죠? 무료 와이파이, 머큐리 Snet 이런 애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젠이 6% 폭락 마감했습니다. 아까 중국 폐렴 질바이오. 아가방 컴퍼니가 오래간만에 5% 상승했네요. 현대공업 볼까요? 현대공업 2% 갭 상승 출발하여 9시 14분에 시작한 지 14분 만에 수직으로 일자로 VI 한 두세 번 걸리면서 VI 2번 걸리면서 상한가 찍고 그 다음에 박스권 상승 유지하다가 종가는 16%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기간이 9,500주 팔고 예군이 11만주 팔았습니다. 현대차 GV80 기대감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랐네요.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첫 대형 SUV GV80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공업이 폭등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박스권 상태 장기 하락하다가 장기 하락하다가 박스권 상태에서 지지하다가 약간 더 충격을 준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오늘 장세 한번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 쳤죠. 정가는 신용편 상승 축소 마감하고요. 얘 시총이 541억이죠. 얘들 작전 좀 할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작전합니다. 두 곳에 작전합니다. KMW 오디세마트 끝났다고 했죠. 81,000원짜리 수백 번 말씀드렸어. 아실 테고. 안랩 안철수 관련주 안랩 내일 한번 움직일지 모르겠네요. 일요일날 안철수 씨가 귀국하니까 안랩 어차피 이 종목은 상한가 못 가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였죠. 그 다음에 IG비전 IG비전은 어제 상한가 친 종목 맞죠? IG비전 어제 상한가 친 종목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14% 캡 상승 떠서 18% 찍고 종가는 8%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IG비전이 국제전화 선불카드 1위 업체 파워넷 아드레사였죠. 아드레사라고 기관이 어제 샀던 거 오늘 다시 싹 되팔았습니다. 외국인도 팔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대 때문에 오늘 장 좀 밀렸고요. 거래량은 많이 터졌네요. 좀 눌림 준 다음에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개인적 생각은 시총이 700억 밖에 안 되고요. 왜냐하면 IG비전이 파워넷 아들렛하고 그 뭐죠? 머큐리와 관련돼 있잖아요. 와이파이 관련주. 정책 테마에 달린 와이파이 관련주. 민주당 총선 공약 1호 와이파이 관련주. 머큐리의 엄마 회사가 IG비전. 파워넷은 아들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가 뜨면 IG비전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분법이기 때문에 머큐리가 와이파이 관련주이기 때문에 SNS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슈프리마 상승폭 계속 확대하다가 2시 반경에 15% 상승 찍고 종가는 13% 상승 축소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2만 주 샀습니다. 12만 주 사고 외국인 8만 6천 주 샀습니다. 슈프리마는 바이오 인식 시스템 업체. 차트가 계속 상승하네요. 2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습니다. 4만원까지 딱 100% 폭등. 하상 최고가네요. 하상 최고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2개 합병한다 했죠.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삼형제 합병한다 했어요. 회장이 추천한다 했어요. 당장은 오늘 급등락 때문에 이제 눌림을 좀 주겠죠. 그 다음에 형받다가 진척 상황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바닥 가격이니까 돌리지 못하. HB 금이 끝났다면 할 거요. 하루 중국 패령 관련주 좀 그렇습니다. 내가 AMD 일자리 관련주 체스와 더불어 일자리 관련주 일비스와 더불어 일자리 관련주 사람이 제할되어 있습니다. 메가 AMD는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트라젠 끝난 게임 수백 번 말씀드렸고 L700 끝난 게임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거리대 검사의 정보 분석을 마치면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